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 관련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 되게 공매도 관련해서 핫한 이슈들도 많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매도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개념이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곤돌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았기 때문에 한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네, 오늘 공매도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주린이들 필수 시청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영상에 이제 순서 목차를 보면 이제 길게 나와 있지만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매도란 해서 이제 공매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공매도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안 좋은 기능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 현재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한번 볼 거고, 그러면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공매도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되게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공매도가 지금 현재 6개월간 금지될 거라고 지금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은 이제 뭐 윤상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가 공매도 제도화해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에 관한 뉴스들과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맞나라고 싶은 뭐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치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관해서 같이 영상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 우리나라의 공매도 사태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매도란.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공자가 빌릴 공자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후 그 다음에 추후에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렇게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가 나중에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냐면, 자 보시면 첫 번째, 주가가 만약에 A라는 주가가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투자자가 한 주를 빌려서 매도를 하겠다, 맞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3만원이니까 이 사람은 한 주를 빌려서 매도를 해서 3만원이 생깁니다. 그쵸? 3만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 A라는 주식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한 주를 빌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주를 다시 사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빌린 사람한테. 그러면 근데 그 주가가 2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주를 다시 사서 갚으려고 할 때는 그 주식 가격이 2만원, 현재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에 한 주를 사서 이제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만원에 처음에 한 주 빌려서 공매도에 쳤을 때는 3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한 주 빌린 거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때는 주가가 떨어져서 2만원에 그 한 주를 사서 갚게 되면 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주가가 3만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이 사람은 떨어진 주식 가격만큼 이제 한 주 매수해서 이제 만원에 그 매수를 한 다음에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 차익은 2만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 공매도 쳐서, 왜냐면 내가 비싸게 팔아서 싸게 갚는 개념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매도의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공매도의 종류도 있어요. 보시면 공매도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 해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내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사실은 원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의 원리인데,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수량 등에 관해 갖고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시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했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 4월부터 금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즉 공매도는 사실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쳐야겠죠. 네, 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매도를 진짜 빌려서 이제 매도하는 거는 이제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입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차거래, 그러니까 기간 간의 거래입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 그래서 이제 A라는 기관에서 이제 다른 B라는 기관에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대주거래는 뭐냐면 개인과 증권사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대주거래는 개인이 공매도 칠 때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 그런 게 이제 대주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고요. 차익 공매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의 개념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냥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잖아요. 네, 이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네,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대주거래랑 대차거래, 그러니까 대차거래랑 대주거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주거래는 이제 개인이 이제 행하는 공매도, 대차거래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하는 이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개인이 하는 공매도는 뭐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차거래는 그런 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개인은 이거 140% 이상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100만 원을 공매도 치려고 해요, 주식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금이 14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100만 원치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이라든지 기관은 어때요? 내가 100만 원치 공매도 치고 싶으면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이제 담보가 뭐 이제 현금이든 주식이든 105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만 원치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담보 비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개인이랑 기관 중에 돈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기관이 더 많죠. 그래서 담보 비율이 사실 기관이 더 높아야 정상인 건데 개인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상하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보면 상환기간, 이게 제일 문제죠. 개인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30일에서 60일 즉 요 기간 안에 내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어때요? 상환하는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즉 뭐냐면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돈을 갚고 싶을 때 갚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안 갚으면 네, 뭐 불이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그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랑 개인의 공매도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 공매도 비중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외국인이
2020년도에는 외국인 비중이 60%, 기관 비중이 39%, 그럼 개인 비중이 1.2%. 그리고 2021년도에는 외국인 비중이 87%, 기관 비중이 10%, 개인 비중이 1.8%. 즉 뭐냐면 공매도를 누가 많이 치냐면 외국인이랑 기관, 특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친다 맞죠? 그래서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 놀이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재미난 거 보면 거래대금 공매도 비중 이게 그렇게 안 높다고 금융당국에서는 뭐 4.5%,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안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전체 거래대금 대비 비중으로 보면 낮지만 이게 특정 종목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공매도 비중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 이거는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게임에서 본다 할지라도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공매도 시스템이라고, 그 현재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 이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순기능. 첫 번째 보면 주식시장의 과열 방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주식에 공매도를 침으로써 이제 주식이 가열된 이제 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과열 방지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는 다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가 이거를 과열을 방지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 가치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제 값을 받고 있는 주식도 공매도 쳐버리면서 그 주식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버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날아가버리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오히려 더 지금 현재로서는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거래량을 증대시켜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어떤 거냐면 이 말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공매도가 없으면 그 이제 매도자에 비해서 매수자가 혹시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거래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이 주식의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순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지금 같은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제 난무하는 지금 현재 공매도 시스템에서의 그런 불법 공매도의 거래량은 오히려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유동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이제 이게 장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이런 불법 공매도 자금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증대되는 거, 저는 그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져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2차전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30%대가 넘어갑니다. 즉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던가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고 하락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가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역기능 한번 볼게요. 역기능은 이제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증시 하락장,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칩니다. 보유 주식 없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 하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팔아버리니까 매도가 많으면 주식 가격은 하락합니다. 주가 하락.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왜곡된다는 거죠. 실적은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왜냐면 공매도만 치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든 버블의 기업이든 아니면 뭐 진짜 뭐 급등주든 이런 거 상관없이 공매도가 많아버리면 그냥 주식은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버블인 주식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기업 가치가 괜찮은 기업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투자
해 있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손실을 보겠죠. 대규모 손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 발생.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요 그래프 여기 보듯이 처음에 공매도를 3만원에 쳐서 얘가 2만원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3만원에 공매도 쳐서 주가가 2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2만원에 주식을 사서 빌린 거 갚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공매도들이 활성화되면 증시는 또 하락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 루프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매도 제도에서는 역기능이 훨씬 더 부각되고 역기능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공매도를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그런 세력들이 공매도 치는지 아세요? 아니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매도를 선택했냐면 여러분들 주식은 올라가는 힘보다 떨어지는 힘이 훨씬 더 가파르고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의 힘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네, 주식 조금만 떨어지면 팔려고 하지 그거 저가 매수라 해갖고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퍼지는 소문도 긍정적인 소문보다 부정적 소문이 훨씬 더 많이 퍼지고 빨리 퍼지고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이슈나 악재나 이런 것들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앞에 우리 그 개념에서 보지만 매도 주문을 내서 공매도는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는 기법.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매도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주식 가격을 올리는 힘보다 떨어뜨리는 힘이 훨씬 더 적게 들면서 쉽기 때문에 매도를 선택해서 얘네들은 돈을 버는 불법 공매도나 악질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무차익 공매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내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이제 쳐서 이제 주식을 이제 나중에 갚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데 현재 무차익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수기로 작성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기로 작성하면서 재미난 게 이 수기로 작성해서 이 작성 오류로 인해 갖고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수기로 작성하는 걸 전산화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안 하게 되고 그럼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이 전산화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네.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뒤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공매도 담보 비율. 아까 개인들은 어땠어요? 보시면 개인들은 140%, 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은 105%. 그러니까 담보 비율도 뭐 동일하게 하던가 아니면 개인을 더 낮게 해야지 돈 많은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를 담보 비율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낮춘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불법 공매도 처벌이 약하다.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 14년간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건 0건, 사실상 방조라고 해서 이번 달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요.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14년간 한 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뉴스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이 정말 미비하거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 방조라고 이미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고 실태라는 거죠. 이걸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개선돼야 되냐면, 첫 번째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들 이 투루테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공매도 전 과정 전산화, 수기 원천 차단 해갖고 이 전산화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아마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그냥 일반 그냥 금융투자 그냥 기관에서 뭐 이렇게 계약 맺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불법 공매도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가 아니라 전산화가 되면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막아진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산화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 아까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었잖아요. 네, 개인만 뭐 이렇게 있었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에 갚아야 되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 기간을 기관이나 외국인도 설정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은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처벌 강화. 자, 처벌 강화. 아까 처벌 건수 없었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야 불법 공매도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매도 한도 설정.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 설정.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비중이 많게는 뭐 한 20%대, 30%대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거래량 그거에 이제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20, 30%가 공매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종목에. 그래서 한 종목이 공매도를 20%, 30%나 합니까? 네. 아까 전체 비중 보니까 뭐 전체 이제 주식시장의 공매도 이제 비율이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 비율이 많아도 하루에 칠 수 있는 공매도 비율을 5%에서 10% 정도로 설정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 이상은 만약에 공매도가 미리 발생했다고 하면 못 치게끔 이게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기로 작성하니까 이게 공매도를 나중에 이걸 계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서 공매도 너무 많았네? 아, 그러면 공매도 뭐 가열 종목 뭐 이제 이익하고 뭐 아무 제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5에서 10% 오늘 뭐 오전에 뭐 5% 공매도 쳤네? 그러면 오후에는 공매도 못 치게끔 막아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야 주식이 너무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 갖고 주식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주식에 공매도 가능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모든 주식에 공매도를 해야 되냐? 공매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의 순기능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해서 주식의 재가치가 이제 찾아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우량한 기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못 치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일부 세력들이 작전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너무 과도하게 띄워버려요. 공매도 못 치니까 뭐 얘네들 뭐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모든 주식은 공매도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여섯 번째, 공매도 시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될 경우 주식인 버블인 이유. 아까 버블을 꺼지기 위해서 이제 공매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버블인 이유 아니면 공매도를 하는 게 적정하다는 사유 및 그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 공매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대주주나 뭐 아니면 특정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지분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 매도할 때
미리 알려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칠 때 있잖아요. 주식을 공매도 치기 전에 내가 미리 그 사유 제출 다 하는 거죠. 이 주식은 내가 기업 평가를 해봤는데, 가치 평가를 해봤는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로 1, 2, 3, 4, 5 이렇게 딱 해갖고 제시를 하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통과가 되거나 합당하다 싶으면 그때 공매도 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지. 그러면 뭐 무슨 이유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매도를 그렇게 20%대 30%대 치고, 뭐 어떤 기업들은 훨씬 더 고평가돼 있는데 공매도를 안 치고, 맞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의 순기능이 버블을 꺼지게 하고 그다음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게끔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버블인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 합당한 근거도 이제 제출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공매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마 여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매도 시스템을 잘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법으로 개선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정책을 잘 내는 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보면 네이버에 여러분들 국민동의청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동의 진행 중이 해서, 그러니까 핫 넘버원 공매도의 1년간 한시적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해갖고, 여기 아까 우리가 본 거 많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로 보시면 돼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공매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무차익 공매도 또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게 지금 이제 개선한다 하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진짜 괜찮게 개선되고 나서 다시 공매도를 부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년간은 금지하자라는 부분이고, 물론 랭킹 2위도 불법 공매도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청문회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들 너희들 불법 공매도 이거 다 알고 있었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방관하고 묵인했냐? 이런 청문회 요청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그 인증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요게 아마 5만 명 되면 이게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들에 관련된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두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관련된 법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봐져요. 물론 이 한 표 한 표 청원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법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진짜 우리 개인들한테는 되게 불리하게 많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를 없애자 이 관점이 아니라, 왜냐면 공매도 순기능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의 제도 개선이다 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하나 그 클릭들이 이런 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시장이 바뀌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주제도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재테크왕 곤돌이의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아까 국민청원 요거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